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함께하는 채널 라플린드입니다. English Idioms in Use Intermediate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해서 그 험난한 길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Unit 14 Opinions on People and Actions 사람 또는 행동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때 쓰는 이디엄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Section A Evaluating people or things 사람 또는 사건이나 상황을 평가하기. It often helps to learn idioms by associating them with keywords. 이디엄을 공부할 때 키워드와 함께 연결지어 공부하는 것은 종종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맨 왼쪽부터 keyword, idiom, example, mean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표현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nswer, have a lot to answer for. 이 이디엄은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대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여기서 answer for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answer for는 구동사이고요. To accept responsibility or blame for something이에요. 그 책임을 인정하다, 비난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디엄의 표현은 옆에 맨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are the main cause of the problems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무엇이 어떤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Parents who don't control their children have a lot to answer for 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have a lot to answer for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디엄이 쓰이는 일상생활 예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표현 보실게요. 키워드는 crack입니다. crack이라고 하면 갈라지다, 깨지다, 부수다인데요. Something is not all it's cracked up to be. 그냥 이대로만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뜻을 볼까요? It's not as good as people say it is. 사람들의 평가만큼 좋지는 않다. 사람들이 말한 만큼 좋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rack up은 단순히 갈라지다, 깨지다, 부수다 등 물리적 작용을 나타내던 뜻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미국에서 감정 반응을 유도하다, 사람을 과하게 띄워주다, 치켜세우다 라는 뜻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To crack someone up, 누군가를 크게 웃기다. He cracked up after the stress. 그는 스트레스로 정신이 무너졌다. He's cracked up to be a genius. 사람들이 그를 천재라고 치켜세운다 등등의 의미로 쓰이게 된 거예요. 요즘 이 표현은 흔히 부정문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보니 칭찬만큼 좋지 않다, 기대에 못 미친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이디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at restaurant is not all it's cracked up to be. 그 식당은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좋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예문도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뜻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이번 키워드는 edge예요. edge는 보통 가장자리, 날카로운 칼날 등을 의미하죠. 이디엄을 한번 볼게요. Someone something has the edge over someone something.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edge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뜻을 먼저 한번 볼게요. is slightly better than. 약간 더 우세하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edge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에서 이 이디엄에서 쓰인 뜻을 찾을 수 있었어요. A slight advantage over somebody something. 약간의 차이로 앞서거나 더 나은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엣지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 즉 무기의 물리적 특성을 은유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전투에서 상대보다 더 유리한 무기를 가진 상태, 여기서 유래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This computer has the edge over other models.
because it has such a huge hard drive. 그래서 이 컴퓨터는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역시 예문 보실게요. 자, 이번에 네 번째, desire. Leave a lot to be desired. 이 이디엄은 always in simple tense forms.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단순 시제로만 쓰인다고 해요. 직역하면 희망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It's not as good as it should be, as we might expect. 즉, 개선의 여지가 많다. 기준에 못 미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실게요. Her spoken English leaves a lot to be desired. 그래서 그녀의 영어 말하기 실력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이디엄이 활용된 예문 보실게요. 다음 키워드는 make예요. have all the makings of making 하면은 보통 물건을 만드는 재료들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질, 재능, 잠재력 같은 어떤 것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뜻을 먼저 보시면 are likely to develop into 뭐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 recent events have all the makings of a big political scandal.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큰 정치 스캔들이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예문 또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키워드는 side예요. On the big, expensive, etc. side. side라고 하면 옆에, 한쪽, 측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을 보시면 만약 on the heavy side라고 쓰였을 때 heavier than you want it to be.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디엄이죠? 그래서 this suitcase is a bit on the heavy side. 이 여행 가방은 좀 무거운 편이에요. 이렇게 약간 뭐뭐한 편이다 또는 그 정도를 완곡하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On the heavy side, on the big side, on the expensive side 각각의 예문 보실게요. 그 다음 loss. loss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잃거나 없어지는 것을 뜻하죠. A dead loss 이 이디엄은 어떨 때 사용될까요? 우선 이 뜻은 completely useless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쓸모없는 것. 그럼 예문을 보실게요. This remote controls a dead loss. 이 리모컨은 완전히 쓸모없어.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거죠. 여기서 dead는 완전히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대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dead loss라고 표현한 거죠. 일상생활 예문 보세요. 자, keyword ready 보실게요. rough and ready라는 이디엄은 유닛 1에서도 소개해드렸었어요. 그 뜻은 crude and lacking sophistication, 대충 또는 대강의, 그리고 세련됨이 결여된 이런 뜻인데요. The accommodation was a bit rough and ready 라고 하면 숙소가 좀 조잡하긴 하지만 급한 대로 지낼 수는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도나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실용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는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역시 예문 보실게요. 자, 이제는 섹션 B, commenting on people and their actions. 사람들 또는 그들의 행동을 어떠어떤 이디엄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는 곧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러이러한 뜻을 지닌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throws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이 표현을 직역하면 목욕통에 받쳐있는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린다.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뜻은 change things but lose good things as well as bad. 무언가 기존과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꾸고자 했던, 의도했던 그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때, 없애버리게 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주로 너무 과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뜻을 지닐 때 쓸 수 있죠.
이 표현은 16세기 독일 속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1512년 토마스 미르너의 풍자 시집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장면을 묘사한 사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좋은 제도까지 없애는 경우 등등에서 쓰였던 거죠. 예문으로는 The government tightened the rules so much. They thre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정부가 규제를 너무 강화해서 좋은 것까지 없애버렸어. 이런 예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Gets, jumps, leaps on the bandwagon. bandwagon이라고 하면은 정치인이 유세할 때 사용했던 음악 차량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유행, 인기 있는 활동의 흐름 또는 대세,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Gets on the bandwagon 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다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는 것, 시류에 편승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옆에 뜻을 한번 읽어보면 get involved in something already very successful. 이미 매우 성공적인 그 어떤 것에 함께하는 거죠.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예문으로는 after seeing its popularity, she quickly jumped on the bandwagon and started using the app. 그 앱이 인기 있는 걸 보고 그녀도 바로 따라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표현, plays devil's advocate. devil's advocate 하면은 아주 옛날에 나왔던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plays devil's advocate. 그 뜻은 pretend to be against an idea so that others discuss it. 일부러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거나 토론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말할 때 plays devil's advocate 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직책이래요. 1587년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의해서 도입되고 공식화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지금은 토론이나 일상 대화에서도 일부러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문으로는 I don't actually think that, but I'm just playing devil's advocate. 그게 정말 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반대 입장에서 말해보는 거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표현, drive someone to distraction. distraction 하면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 머리를 식히게 해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산만함, 정신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someone very angry or very bored. 누군가를 화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매우 지루하게 할 때 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짜증, 걱정, 혼란된 상태로 몰아가는 것.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일상 대화 예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디엄 보실게요. makes an exhibition of themselves. exhibition이라고 하면은 전시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을 전시회로 만드는 거예요. 뜻은 do things in public that make them look stupid. 공공장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과정된 행동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이디엄을 보고 충분히 유추 가능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문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 does something under false pretenses. 자, 여기서 false라고 하면은 틀린, 사실이 아닌, 인조의 또는 위조된 이런 뜻이죠. 옆에 pretense 하면은 가식, 주장, 과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거짓된 주장 아래에 무언가를 하다. 이 이디엄에 나와 있는 false pretenses는 17, 18세기 영국 형법에서 거짓 구실로 재산을 부정하게 얻는 행위를 설명하는 법률 용어였다고 해요. 이 표현은 obtaining goods under false pretenses 라는 문장에서 자주 쓰였대요. 사기죄 또는 기망에 의한 재산 취득죄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법적 의미로만 쓰이다가 점점 일상 언어에서도 사용되면서 이디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ell lies about who they are or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즉 단순히 거짓말하다가 아니라 진짜 목적을 숨기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행동할 때 그럴 때 쓰이는 이디엄입니다. 예문 한번 보실게요. Never does anything by halves. 여기서 have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옥스퍼드 사전에서 찾아보면 L이 묵음이고요. 그래서 have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뜻, to reduce by a half. To make something reduce by a half. 절반으로 줄이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to divide something into two equal parts.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다. 똑같이 나누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ever does anything by halves라고 하면 always make a great effort and do things very well 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매우 잘 할 때, 절대 대충하지 않는다. 항상 철저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ever does anything by halves. 약간 격언과도 같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표현은 실제로 17세기부터 기록된 영국 속담에서 기원한 것이래요. Things done by halves are never done well. 여기서 by halves를 절반만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어설프게 하면 아무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시 예문을 보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a laughing stock. 무슨 뜻일까요? Are laughed at, mocked by everyone. 그래서 비웃다, 모두로부터 놀림을 받다 이런 뜻이죠. 이 이디엄에서 쓰인 stuck은 원래 나무 기둥 또는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를 뜻했던 단어고요. 요즘은 재고 또는 주시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이 a laughing stock이라는 표현은 16세기 중반에 등장했다고 해요. 나무 기둥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stock이 죄인을 묶어놓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처벌 도구인 형틀 쓰이게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묶여있는 사람을 보고 웃고 조롱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곧 a laughing stock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는 대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일상 대화 예문들 같이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4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생소한 이디엄도 많았고 그 이디엄의 유래라든지 예문이랄지 덧붙이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겠다 싶은 내용들이 유독 많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듯이 다음에는 Clear Speech라는 교재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도록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듣거나 말하는 거, 발음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딸아이가 저한테 영어를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럴 때 발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음을 다룬 영어원서 교재를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제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종 발음이죠. 토종 발음이지만 그래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기 힘든 그리고 듣기에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은 클리어 스피치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 즐겁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